네, 대선 주자들의 움직 좀 보겠습니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PK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걸로 예상된다는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 문재인 후보에까지 밀렸다? 그 조사 숫자 잠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어딘가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대표가 만났군요. 포옹을 하네요. 자, 그러면요. 자, 이동영 차장, 저 장면은 어떤 건가요? 예, 이정현 대표가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단식 농성을 끝낸 뒤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에 민생 투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해 현장을 찾아갔고요. 그 이전에는 링셀기 훈련도 중에 순직한 국군 3명 연결식에 참석을 해서 묘비에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입맞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울산 수해 현장 거치고 전국의 전북 지역 주민들 만났고 또 수원 이런 데서 상인들 만나면서 전국의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다. 이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서로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싸웠던 여야 3당인데요. 자, 오늘 이정현 대표가 이제 국회로 복귀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이정현 대표는 몸을 완전히 아직 괜찮은 거예요? 많이. 전국 쌩쌩 돌아다니대. 네. 완전히 회복이 됐어. 네, 덕담을 더 밝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역시 좀 굳어있는 표정 간의 대화를 좀 나누는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역시 김영란법 관련해서 또 논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기도하고 서울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첨단 기술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된 데인데요. 이곳은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도 네. 원장을 지냈고요. 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여기 원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실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하얀 동그라미 안에 어떤 여성이 하얀 가방을 들고 있네요. 저 안에 담긴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윤기원에서 자체 개발한 기념품인데요. 네. 저게 저 안에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초콜릿 세트 2개 정도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탁과 함께 그 선물을 이정현 대표의 손에 들은 건 아니지만 비서진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2개가 아니라 3개였나 C상자군요. 그러면 예. 개당 12,000원이니까 36,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정현 대표 쪽에서는 아니 그쪽에서 자체 개발한 기념품인데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난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돌려줬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양질 변호사 역시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 여권 대표이고 윤기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란법에 만약에 그러니까 부정하게 예산을 네. 빼돌려가지고 달라고 한 건 아니기라고 본다면 네.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권익위의 태도가 여기서 조금 답답치가 않은 게요. 네. 된다 내지는 될 소지가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이라도 좀 해줘서 좋겠는데 네. 권익위에서는 이게 위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국민들이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해설을 해줘야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 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누가 여권 당대표가 초콜릿 2만 원 받았다는 걸 누가 그럼 국민 권익위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건 네. 권익위에서 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업무를 답답하게 좀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권익위가 이전에 밝힌 기준에 따르면 네. 만일에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 없이 그냥 기념품으로 초콜릿을 줬다거나 이러면 네. 공식 행사에서의 의례상 또 네. 직무상 행한 기념품이나 이런 전달 행위는 괜찮다고 이미 권익위가 해석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기다가 정부 예산 좀 잘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와 맞물린 어떤 금품 수수 이런 네. 부분은 청탁의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권익위가 저것은 해석을 할 경우에 이건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돌려준 걸로 보이고요. 네. 만일에 지금 저쪽 윤기원에서 글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정책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를 통해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만일에 추진을 했다면 그것은 걸리지 않았을 텐데 네. 이게 지금 막 섞여버리면서 네. 아마도 뜨거하고 일단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반송하고 안 주고 그냥 설명을 잘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김영란법이 기대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겠죠. 이런 거 주지 말고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선택받고 그런 세상을 좀 앞당기자는 법인데 역시 초반에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앞으로 나눌 것이고요. 안철수, 다양한 대선 후보군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와 김종인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갈라졌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좀 다시 붙으려나 사이가 가까워지려나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선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는 헌정을 중단시킨 국보위 수준의 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 사장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 그때 나하고 몇 마디 나눈 다음에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토리 도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만날 필요도 없고 자기도 나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고 미워도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습니다. 네, 가수 남진이 부른 미워도 다시 한 번에 맞춰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의 입지가 없어진 건 뭐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안철수와 김종인 손을 잡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저 얘기가 최근에 나오게 된 배경이 네. 그 곽수종 씨라고 그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네. 원래 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네. 그 김종인 전 대표의 대표 시절 정무 특보로 영입돼서 현재는 김종인 씨의 그 경제 민주화를 전파하는 경제 포럼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서 두 분 간에 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이제 김종인 안철수의 접근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사실 이해관계로 보면 현재 양쪽의 극단, 그 이쪽 왼쪽의 극단 문재인 또 친문 세력, 오른쪽의 극단 친박 세력을 제외한 어떤 그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결집하는 이것을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김종인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와는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결별하다시피 하면서 네. 어떤 중간에 이른바 제3지대의 판을 크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상 두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은 앞으로 대선에서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난을 한 거는 제가 볼 때 현재 입장 때문에 비난을 한 것이고 네. 다시 한번 손을 잡아볼까 그것은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얘기 나왔듯이 앞으로 그 대선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합종 연행이 네. 가능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저런 사례는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서로 뭐 등을 졌다가도 언제는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저렇게 두 사람만의 저거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손을 네. 벌려야 될 그런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양절 변호사님. 예. 여기 좀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뭐 호남과 강원은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대구, 경남 지역이네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인데 20%, 7%포인트가 떨어졌네요. 7%포인트 떨어졌고요. 사실 가장 지지가 높았던 대구 경북 지역도 보시면 네. 9.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0월 초부터 이게 반기문 씨 조카가, 총장의 조카가 계약과 관련해서 건물 매각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이 나왔던 시점부터 조금 논란이 확산됐다가 또
또 공직 제한 사유가 있다는 유해 네. 결의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면서 반 총장에 대해서 좀 실망감 같은 것이 자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일쯤에 7일쯤에 잠깐 다시 올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외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지금 두 가지 요인은 우리 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것이 여권에서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야권의 그 결집,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결집되는 이런 흐름이 같이 중첩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출렁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고건이라든가 박찬종, 정은찬처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들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런 조사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순위 보겠습니다.